1974년 11월 13일 저녁 6시 30분 뉴욕 롱아일랜드의 에머티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바에 23살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총에 맞은 것 같아요. 바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라 오션 애비뉴 112번지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3층짜리 저택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집안을 수색했을 때 발견된 시신은 2구가 아니었습니다. 6구였어요. 부모와 4명의 자녀, 가족 전원이 침대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알게 됐죠. 첫 발견자였던 그 청년, 로널드 드페오 주니어가 바로 범인이라는 걸요. 오늘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가족 살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1974년 가을, 드페오 가족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로널드 드페오 시니어는 43세로 자동차 세일즈맨이었고 어머니 루이스도 43세였죠. 그리고 5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로널드 주니어 23세, 장녀 돈 18세, 앨리슨 13세, 마크 12세, 막내 존 매튜 9세였어요. 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치 콜로니얼 양식의 3층 저택에 수영장까지 있었죠. 앞마당엔 성 요셉 조각상과 함께 큰 희망이라고 적힌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본 드페오 가족은 종교적이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기도 시간을 갖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완전히 달랐죠. 로널드 시니어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성은 특히 장남 버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로널드 주니어에게 심했어요. 버치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선 성적이 형편없었고 10대 때부터 마약과 술에 빠졌죠. LSD와 헤로인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습니다. 둘은 자주 격렬하게 싸웠어요. 한 번은 버치가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버치를 보면 찰스 맨슨처럼 불길해 보여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어요. 1974년 10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치는 당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20,000가 넘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버치는 친구와 짜고 가짜 강도 사건을 꾸몄습니다. 돈을 나눠 갖기 위해서였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버치는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로널드 시니어는 아들이 범인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아들을 추궁했죠. 버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2주 후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1974년 11월 12일 밤, 드페오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버치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버치는 35구경 말린 336C 라이플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은 레버 액션 라이플로 한 발씩 장전해야 하는 방식이었어요. 사격 후 레버를 당기면 탄피가 배출되고 다음 총알이 장전되는 구조였죠. 버치는 먼저 2층에 있는 부모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아버지의 등 쪽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총알도 마찬가지였고 로널드 시니어는 즉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 루이스를 쐈습니다. 법의학 증거를 보면 루이스는 공격 당시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거나 저항할 시간이 없었어요. 버치는 어머니에게도 2발을 쐈습니다. 역시 등 쪽이었죠. 총성이 울렸고 큰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다른 가족들은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버치는 복도를 걸어 18세 여동생 돈의 방으로 갔습니다. 돈은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소프트볼을 하고 집에서 수영장 파티를 자주 열었던 사교적인 소녀였죠. 버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여동생을 쐈습니다. 한 발이었어요. 등에 맞았고 돈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버치는 다음 공격 대상인 13세 앨리슨의 방으로 이동했죠. 법의학 검사 결과 끔찍하게도 앨리슨 또한 공격 당시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버치는 한 발을 쐈고 앨리슨은 죽었습니다. 12세 마크의 방. 버치는 들어가서 남동생을 쐈고 총 한 발에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마지막은 9세 막내 존 매튜였는데 작은 방에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존 매튜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 버치는 고민 없이 막내 동생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사망자는 총 6명, 가족 전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희생자가 똑같은 자세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전부 엎드린 자세로 손은 머리 위로 올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명령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 한 흔적도 없었어요. 이웃들은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미스터리였습니다. 소음기도 없는 라이플로 6명을 쐈는데 어떻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고 이웃들도 못 들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버치가 가족들에게 진정제를 먹였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버치가 가족들을 하나씩 깨워서 협박한 후 눕게 만들고 쐈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엎드려, 안 그러면 다 죽인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심리학자들은 가족들이 깼지만 공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총소리가 울리고 버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버치 자신도 일관된 설명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새벽 3시 15분에서 30분 사이 범행은 순식간에 끝났고 버치는 총과 탄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벗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증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아침이 됐고 버치는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치는 집을 나서면서 정리된 증거물들을 에머티빌 크릭이라는 개울에 버렸어요. 총도 탄피도 옷도 전부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회사에 평소처럼 출근했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안 오시네요. 이상한데. 점심쯤 버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받지 않았죠. 동료들 앞에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오후에 버치는 조퇴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가족들한테 연락이 안 돼요. 좀 이상한데. 친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반쯤 버치는 헬리스 바라는 동네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총에 맞은 것 같아요. 버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패닉 상태였고 울부짖었고 진짜 충격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바에 있던 5명이 그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버치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행동했죠. 친구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2층 침실에서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조 예스윗이라는 친구가 즉시 911에 전화했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집 전체를 수색한 결과는 기괴하고 충격적이었어요. 6명 전부 침대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 등에 총상을 입었고 손은 머리 위로 올라가 있었죠.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치는 처음에 마피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이 팔린이라는 마피아 청부업자가 가족을 죽였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신문이 시작되자 버치의 이야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버치를 계속 신문했습니다. 그 루이 팔린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왜 당신만 살아남았는지, 가족들이 총에 맞는데 당신은 왜 안 깼는지 추궁하자 버치의 대답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자고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또 나중엔 그날 밤 집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루이 팔리니를 조사해봤더니 그는 범행 당시 다른 주에 있었어요. 알리바이가 완벽했습니다. 1974년 11월 14일 범행 다음 날 버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 전원을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어디에 버렸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경찰이 에머티빌 크릭을 수색하자 총과 탄피 그리고 피 묻은 옷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증오했다고만 했어요. 버치는 체포됐고 6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975년 10월 14일에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윌리엄 웨버는 정신이상 항변을 선택했어요. 버치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집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들이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통제할 수 없었어요. 변호 측 정신과 의사는 버치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정신과 의사는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LSD와 헤로인 사용자이긴 했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버치의 동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이었죠. 범행 직후 버치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생명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버치가 보험금과 유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재판은 6주간 진행됐고 1975년 11월 21일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그리고 6건의 2급 살인. 버치는 각각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건이 병행형이었지만 사실상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1975년 12월 살인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 조지 루츠와 캐시 루츠 부부가 오션 애비뉴 112번지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80,000. 당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어요. 이유는 명백했죠. 거기서 6명이 살해됐으니까요. 루츠 가족은 세 자녀와 함께 이사했고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하지만 28일 후 짐까지 버려둔 채 그들은 황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루츠 부부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이 유령에 들렸다는 거였어요.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고 했고 벽에서 녹색 점액이 흘러나오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악마 같은 환영을 받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루츠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렸다고요. 이 이야기는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됐고 이를 모티브로 1977년 작가 제이 앤슨이 에머티빌 호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루츠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포소설이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1979년 영화도 개봉됐는데 영화는 대성공을 거뒀고 수많은 속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머티빌 집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이 됐습니다. 3층 다락방의 반원형 창문 2개는 마치 눈처럼 보여서 집 자체가 악마처럼 보였죠. 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버치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웨버가 1988년에 폭로 한 바에 따르면 그는 루츠 부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 공포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진짜 사건을 각색해서 더 극적으로 만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조지 루츠는 이를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웨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집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런 초자연적 현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진실이 뭐든 드페어 가족 살인사건은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공포 영화 뒤에는 진짜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1975년부터 2021년까지 로널드 드페어 주니어는 교도소에서 46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버치는 여러 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당연하게도 모두 기각됐어요. 그는 또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35분 로널드 드페어 주니어는 69세의 나이로 오버니 메디컬 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큰 반향은 없었어요. 46년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를 잊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머티빌의 오션 애비뉴 112번지는 여전히 유명합니다. 집은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고 현재 소유주들은 관광객 방문을 막기 위해 집의 외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반원형 창문을 일반 창문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 영화 팬들이 집 앞을 지나가며 사진을 찍곤 하죠. 왜 버치는 가족 전원을 죽였을까요? 정말 보험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한 걸까요? 어떻게 6명을 쏴 죽이는 동안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웃들은 왜 총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아마 영원히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914년 11월 13일 새벽 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들의 침대에서 가족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널드 시니어, 루이스, 돈, 앨리슨, 마크, 존 매튜. 이들은 공포 영화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